네, 여야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선거구 획정안을 비롯해 쟁점 법안들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미사일 발사 어느 정도 예견이 됐습니다만 우리 정부 차원의 제재 이런 것 외에도 국회 차원에서의 일단 결의안 채택을 외통위는 통과가 됐어요. 조금 전에.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의장성명을 오늘 새벽 1시에 채택했는데 저는 좀 답답해요. 국회에서 왜 유엔 안보리보다 그걸 늦게 채택합니까? 밤잠을 안 자고라도 더 일찍 채택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지금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의해서 지금 미사일 발사, 4차 미사일 발사 이건 누가 봐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고 국제사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한 건데 국회에서 항상 늦장이에요. 물론 국방위원회에서도 아침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논의를 하다가 문구 채택 문제로 또 산회했다는데 외교통일위 채택을 했다니까 다행이고 10일 날 전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만든다니까 다행인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회의원들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제일 먼저 국회에 와가지고 유엔 안보리 이전에 먼저 채택을 하고 국민들한테 이게 얼마나 엄중한 사안인지를 이렇게 인식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 한 게 안타깝고요. 그러나 늦었지만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칭찬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니까 여야 의원 간에 문구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는데 안보 문제를 놓고 어떻게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잘못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국회에서 좀 더 긴밀하게 좀 더 긴박한 그런 무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최 교수님은 어떠세요? 박 교수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달할 건 전혀 없는데 답답한 게 이제 핵미사일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잖아요. 아주 똑같은 패턴이에요. 핵 발사하거나 미사일 발사하면 이제 유엔 안보리 네. 제재가 있고 대북 성명이 있고 또 우리 국회 결의안 채택하고 이런 이제 워낙 판에 박힌 듯한 이런 패러다임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좀 이게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북 제재라는 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대단히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있겠지만 역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물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중국에게 북한은 지정학적으로나 또는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단히 소중한 자산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국제적 정치 현실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소극적이다 보니까 대북 제재라는 게 북한을 핵을 동결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유엔을 통해서 제재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우리가 뭔가 이니셔티브를 질 만한 새로운 어떤 전략적 차원의 무슨 계획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핵을 또 발사하고 또 미사일 발사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계속 이제 북한은 조금씩 나아지잖아요. 지금 이번에 정부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거의 ICBM 탄도미사일급이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13,000km의 사정거리 미국의 동부를 겨냥 그 사정권에 두는 거라서 계속 대북 제재 결의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로서도 개성공단의 어떤 상주 인원을 철수시키는 거 이런 거 제외하고는 뚜렷한 제재 수단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향적인 어떤 정부 차원의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사드입니다. 그동안 이제 논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의된 것도 없고 얘기된 바도 없다라고 하다가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사드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좀 늦었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늦지도 않고 그게 빠르지도 않다. 지금은 적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주변 강국들의 의견도 들을 만큼 들었고 예. 중국 입장도 청취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을 상대로 뒤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북한을 압박하든지 설득해가지고 안보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테이블로 북한을 데려오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중국이 반대한다고 이걸 안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지금 동북아시아는 신냉전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대 북러중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안보를 이제 누구한테도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MD 미술 디펜스라는 큰 차원의 논의가 되다가 사드가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적시에 이제 때가 됐다. 논의하는 것이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다. 중국은
저희들이 자주권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국제사회에서 예. 우리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근데 중국 협조가 안 됐어요. 네네. 지금 어제 이제 김장수 중국 대사를 불러다가 이제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자극하는 게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니 그동안에 우리가 중국 그런 문제 때문에 중국한테 부탁도 하고 참아오면서 4차 핵실험까지 허용을 하고 4차 지금 저 로켓 발사까지 허용을 했는데 이 이상 더 허용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참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동안에 중국이 태도가 어땠어요? 도와주는 척 하면서 안 도와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더 양보한다면 우리의 안보 이익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한미일 전통적인 남방 삼각체제를 가동하면서 오히려 중국과 협상을 하고 한미 동맹체제를 견고하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우리가 설득하면서 같이 가야지 과거처럼 그렇게 왔던 북한은 더욱더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그리고 운반체의 그런 탑재 능력을 고도화해가지고 우리가 핵 불모가 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우리 안보 문제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저는 이 이상은 더 이상 중국한테 끌려다녀도 안 되고 우리 스스로도 대북 문제를 가지고 대화 좋습니다.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대화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얻은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 해봤습니다. 햇볕 정책도 해보고 대화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도울 건 돕되 안보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우리가 이제는 선을 긋고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쯤 사드 배치 문제는 이제는 공론화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국민의 주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입할 때가 됐다. 단계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안보와 관련해서 주체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사드 네.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마음 같아서는 뭐 당장 사드도 배치하고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핵도 무장해야 된다는 얘기도 이미 뭐 새누리당에서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미국의 전술핵도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핵 문제라든지 우리가 핵을 무장한다든지 전술핵을 들여온다라든지 사드를 우리나라에 들여온다 이런 문제들은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과 미국과 입장이 다르고 말이죠. 사드 문제는 계속 얘기가 돼 왔던 건데 이런 이제 핵 발사라든지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마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새누리당은 뭐 당연히 지금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미 군사 당국도 당장 사드 배치를 공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드가 과연 뭐 이 한반도에서 핵 위기를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안보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해서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역시 중국이라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더구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이 한반도에서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요. 가장 손해보고 가장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어쨌든 이 냉전 구도를 탈피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드 문제는 즉각적으로 사드를 만약에 배치한다고 해서 뭐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도 없을 거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한반도에 있어서의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라는 얘기거든요. 북미협상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젠가 그 우리나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이런 보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국가정보원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감정적으로 사드 배치해야 된다라고만 얘기할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려가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화와 포용을 강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때가 있는 거예요. 지붕에 물이 새는데 그러면 바가지라도 갖다 놔야지 그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미 지붕에 물이 새고 있어요. 그리고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는 대한민국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북한 때문에 생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에서 원하는 그런 체제에 편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냉전 구도가 생긴 그 플러스 국제정치적인 구도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보이지 않는 패권 경쟁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지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그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건 분명히 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드와 관련해서 요 얘기는 하나 좀 왜 북한이 미사일 쏜 날 우리는 사드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포석이 있습니다만 사드는 사실 방어할 수 있는 높이는 150km입니다. 근데 어제 쏜 미사일은 150km 이상으로 우리 백령도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게 우리의 사드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냐, 중국에서 우리도 할 말 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내놓은 카드냐, 어떤 카드이길래 왜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쏜 날 미사일을 막는 데는 우리 사드가 적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왔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지금 사드하고 우리가 기존에 추구해왔던 KMD하고 결합이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방어망이 뚫렸던 부분을 어느 정도 3분의 1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 다 방어는 안 되지만 우리 한국형 킬체인 그다음에 KMD 플러스 사드를 하면은 어느 정도 30km에서 150km까지 커버가 된다는 그런 이론적인
그런 면이 있고.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 왜 갑자기 어제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느냐. 사실은 이 문제를 공론화되기 전에 많이 협상이 돼 왔잖아요. 그냥 시시했던 것뿐이고. 그러나 이제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게 오고 또 중국도 과거에 이제 우리 정부를 상해서 상당한 압박을 하고 대한민국 절대로 도입하면 안 된다고 심지어는 내정 간섭까지 왔는데 외교적인 결례까지 오면서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북한의 무례한 행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카드를 쓴다고 해서 중국이 큰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나 한미동맹 차원에서 들고 나온 이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건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사드는 어쨌든 중국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만약에 사드를 우리나라에 들어놓으면 중국으로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드라는 게 이 고고도 방어 미사일 체계라는 게 공격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중국으로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국의 영향력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할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한미 간의 어떤 연합 전력이라는 게 북한에서 비대칭 전력까지 대칭 전력이 다르긴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고 중국과의 어떤 협상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사드를 배치했다. 그 중국이 북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드를 배치하면 완전히 한반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우위에 쓴다라는 생각도 대단히 단순한 생각인 것이고 단순하게 사드를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이것은 보수화 진보의 문제는 더욱더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 마치 북한의 핵이라든지 미사일을 사드로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우리 정영국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단히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이 지역적 정세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이나 미국의 입장이 여기서 우리 한반도에서 부딪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완전히 사드 배치하면은 북한 핵을 100% 요격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가 무슨 중국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무슨 그런 불장난을 용인하겠다는 것도 아닌 거죠.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은 0.01%의 가능성 때문에 그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죠. 0.01%인데 중국이 태도가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이번에 북한이 4차 핵실험했을 때 우리 정부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좀 같이 취해주고 최소한 북한으로 가는 원유라든지 쌀 공급의 일부라도 좀 차단하고 국제사회 압박을 동참할 줄 알았는데 이건 전혀 별개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 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카드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 간다는 그런 착각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미동맹 필요성이 더욱더 이제 강해진 거예요. 우리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안보 문제는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100%는 아닐지라도 가능성을 높여가면서 대비해가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지. 그렇다고 그걸 포기하고 지금 우리한테 따라오지 않는 중국을 겨냥해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주 이상적인 잘못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하나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번 사드 얘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다음 주 설 끝나면 사드를 배치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평택, 대구, 원주 이쪽 민심들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이저 얘기 나오죠. 네. 이런 얘기 그거 다 설득해야 되고요. 문제는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오늘은 이제 정치 얘기를 하는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과연 이 사드 배치 논의가 앞으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먼저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도 말이죠. 이제는 우리 남북 대치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인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적인 항상 남북 통일이 되고 통일 대박이다. 대화를 통해서 뭘 한다.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안보 문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도 새누리당은 여권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안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경제 문제보다도 안보의 토대가 무너지면 경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동일 서인 나눠가지고 일본에 보내니까 당판 싸움 때문에 돌아와가지고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거 알면서도 당파 싸움때 다르게 보고합니다. 동일소인. 어떻게 됐어요? 결국 쳐들어와가지고 700만 백성 중에서 180만 명이 도륙당하고 그 체제가 붕괴됐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성들만 도탄에 빠지고 어려웠어요.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책임졌어요?
안보 문제를 그렇게 제엄한 겁니다. 이거는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냉정하게 보고 이상적인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 자신들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을 떠나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생존권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의 안보 자주권을 지킨 장차에서 더 공부하시고 더 치열하게 좀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설이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가 60일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 미사일 문제는 뭐 다른 이제 북한 변수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15대 대선 이후로 15대 총선 이후로 북한 변수는 많이 사라졌어요. 과거에 특히 이제 권위주의 시대 때는 이 북한 변수라는 게 지금의 여당 성향 보수 정당에 굉장히 유리했었죠. 그런데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북풍의 절정이라는 게 1997년도 15대 대선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결국은 뭐 잘 맥히지 않았죠. 네. 그리고 언제입니까? 2000년도에도 그때가 김대중 정부 때였는데 그 당시에도 남북 정상회담을 총선 전에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민주당이 역풍을 받아가지고 민주당이 그 당시에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제2당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제 북풍의 이런 변수는 대단히 약해졌는데 이 현재 60일 정도 남겨놓고 이 미사일 발사를 했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핵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과거에 민주화 이후에 북한 변수가 대단히 선거에 끼친 영향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말이죠. 정치권에서 이것이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당이 유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굳이 따진다면 야당이 유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특히 이제 사드 얘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굉장히 이거는 이제 그 생각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 사드 배치 문제는 여야가 확연하게 갈리고 있고 말이죠, 지금. 당장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규탄안도 결의안 채택됐고 모레 이제 합의하기로 했어요.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 사드 배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서 이것과 같이 연관된다면은 이번 총선에는 이 미사일 발사가 어떤 형태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사드와 생각이 맞물리면서. 됩니다. 예. 네. 오늘 일단 설 당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아마 설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 어떻게 각각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글쎄 일단 뭐 이 안보 문제가 우선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역시 중요한 건 안보와 경제잖아요. 경제 문제도 지금 뭐 여야가 상당히 이 여러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도 다르고 말이죠. 네. 당장 테러 방지법이나 북한 인권법을 또 새누리당 들고 나왔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약간의 온도 차이 있습니다만 좀 신중한 입장이란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제 그 아우러지느냐에 따라서 표심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호남에서는 그 두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떤 그 이제 호남 민심을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영남 쪽에서는 특히 이제 설이니까 이른바 진박 논란이 진박 마케팅이 얼마나 맥히느냐 이런 것들이 여야 간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북한이 지금 이 미사일 정국으로 갑자기 지금 냉전 정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 방지법, 북한 인권법 이런 법 통과를 통해 가지고 안보 문제의 중요성을 한번 부각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야당도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북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뭐 대화만 이야기하고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 예? 북한 인권법은 뭐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모로 지금 뭐 절차상 그 용어 문제 가지고 지금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잘못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가야 된다. 이래서 테러 방지법이나 북한 인권법 이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뭐 총선 정국에 그 외에 지금 진박 마케팅이니 TK 지역의 정서가 어떻게 흐르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아직까지 지금 많은 그 변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남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당에 과연 누가 많은 민심을 끌고 가느냐 아직까지는 좀 아직 한 60여일이 남고 공천 전국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안보 문제가 이렇게 크게 대두됐을 때는 결국은 중심을 잡고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야 누구한테 이거 나라를 맡겨야지 우리 생존권을 맡길 수 있냐 이렇게 믿음직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지금은 표를 얻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정치권이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정치의 속성상 어떤 이러한 이제 변수가 터지면은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그러한 그 본능이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 박 교수께서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것과 달라서 이 안보 문제는 이념적으로 접근할 문제도 아닌 것이고 더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활용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원칙론적 얘기입니다만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다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정치권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사드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법
또 테러방지법 등을 놓고도 여야의 설 이후에 또 쟁점이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교수, 박태우 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